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2.46배로 수요 부진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5.09%를 돌파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영국의 4월 CPI가 전년보다 3.5%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1만 달러에 근접 중입니다. 카타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5년 동안 10억 달러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가 AI 하드웨어 스타트업 IO를 64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CEO는 관세로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겟의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관세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한 걸로 확인되면서 아무래도 미국이 모든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가 팽창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장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죠. 그만큼 미국의 국채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값은 최고치에 다다랐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다시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 시장 방향성 점검해 볼 거고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와 관련해서 월가에서 연내 20만 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들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네, 우려했던 대로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는 장기 국채 금리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에 더불어 밤사이 국채 입찰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급락했고 또 S&P 500 지수는 1.6%, 나스닥 지수는 1.4% 하락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됐던 채권 시장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10년물과 30년물이 모두 급등한 하루였는데요. 특히 30년물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5.1%까지 근접했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한때 4.6%를 넘어서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그만큼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죠. 미국의 국채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채권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에서도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 가치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죠. 해당 소식에 달러 인덱스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00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역외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4원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미국 증시의 섹터별 흐름은 어땠을까요? 미국 증시에선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커뮤니케이션 섹터 쪽이었는데요. 알파벳이 3% 가까이 오르면서 선방해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빨갛게 물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신들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입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후 있었던 첫 경매인 만큼 시장의 관심도 상당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처럼 흥행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자, 우선 응찰률은 그동안 나왔던 평균치보다 낮았고요. 결국 부진한 수요 속에서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에 입찰됐습니다. 때문에 국채 입찰 이후 장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급등했고요.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5.09%마저 돌파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2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입니다. 증시는 하락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기분 좋게 순항한 하루였는데요. 비트코인이 올해 상승폭을 모두 회복하고 4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지난 1월 신고가가 10만 9,300달러였었죠. 오늘은 장중한 때 10만 9,4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시장의 투자 심리도 되살아난 가운데 연말까지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낙관론도 월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는 글로벌 IB 모간 스탠리의 리포트입니다. 밤사이 모간 스탠리가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을 대체할 곳이 없다라는 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 더 자세한 종목 이슈들 김은수 아나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 이슈들 7개 기업 상황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알파벳만이 상승폭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장 전부터 5%대 급등을 보였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음봉 마감했습니다. 별다른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수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함께 밀려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하고 나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죠. 나비타스와 협력한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제기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 오픈 AI의 스타트업 인수 소식에 밀린 걸까요?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7개 기업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이 가운데서 2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알파벳부터 체크해 보시죠. 알파벳은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현지 시간 21일 구글의 I.O. 2025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의 호평이 이어져서 함께 레포트와 목표 주가 점검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의 AI 울트라라는 한 가지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AI를 위한 VIP 패스 라는 말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CEO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죠. 그럼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길래 VIP 패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밑에 하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구글 AI 울트라, 제미나이의 전체 기능을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키워드겠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영화 플랫폼 서비스 플로우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장 공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30TB,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가입 서비스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 정말 VIP 서비스라고 말할 만한데요. 이런 서비스가 출연이 되면서 월가에서는 줄줄이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목표 주가가 상향됐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면 200달러 선으로 목표 주가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자 주목한 이유가 좀 다릅니다. 세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 AI, 검색 엔진 대체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용률을 견인한다라는 것을 알파벳이 보여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이슈가 있었죠. AI가 전반적인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검색 엔진 플랫폼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씻어내고 있는 코멘트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205달러 선 제시했고요.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구글의 이 경쟁 시장 체제 따라잡기가 거의 확실시됐다. 구글이 거의 1순위로 앞질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200달러로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티그룹은 제미나이의 월간 이용자 수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억 5천 명대였던 이용자 수, 한 달 만에 5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는 200달러 선으로 높여 잡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긴 했지만 별다른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220달러 선으로 제시한 모습이네요. 하지만 어제 애플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애플과 구글의 경우 반독점 이슈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유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애플의 아이폰에서 구글의 iOS를 설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불거진 만큼 반독점 이슈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알파벳에 이어서 다음 기업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우리 괜찮아요 라고 달아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분위기를 보면 이 소매 판매 기업들 괜찮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를 의심해봐야 할 만한 변수들이 있어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밤 아마존의 연례 주주총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CEO는 이런 언급을 남겼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존 내 소매 판매 수요 감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적인 가격 상승에 유의미한 부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아마존 내에서의 가격 상승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일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저런 언급이 나온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 미국의 소매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월가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든 작든 피해를 피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있었죠. 월마트를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소비자에게 이 관세 위험도를 전가하지 말고 너네가 중국이랑 잘 협의를 해라 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유통업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는 타겟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연간적으로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지만 정말 외설적이게도 우리는 관세 영향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타겟의 실적 한번 뜯어볼까요? 가이던스의 경우 당초 1%의 증가를 예상했다면 낮은 한 자릿수 감소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 당초 8달러 선을 이야기했다가 현재는 7달러 선으로 그 하한선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관세 영향을 완화할 많은 지렛대가 있다라는 언급을 남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활용할 것인지는 남기지 않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기업들이나 유통기업들이 관세의 영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렇게 월마트가 저격당했던 것처럼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유통업계 흐름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뉴스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기 앞서서 방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토트넘이 맨유를 꺾고 유로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생애 첫 우승 감격이라는 속보가 올라왔는데 축구 팬분들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런데 미국 증시, 아쉽게도 오늘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 줄 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5% 쇼크라고 보겠습니다. 예. 한 줄 평을 내려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일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또 특히 30년물은 사실 많이 안 보는데 10년물을 많이 보는 편이죠. 근데 10년물 역시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이런 점들이 지금 압박이 되고 있다. 10년물은 4.53%를 상회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이랑 채권의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국채, 특히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채권에도 투자를 합니다. 특히 큰 손들은 1% 금리가 굉장히 은행에 맡기는 거보다 1% 더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년물 국채에서 5%를 준다? 이런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국채에 그냥 맡긴다는 거죠. 국채에 넣는다. 그러면은 100억을 넣으면은 5억이 이자로 나온다. 이런 그렇죠.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만 않는 한 국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꾸 돈을 빼서 미국 국채에다가 넣는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가 빨리 좀 속히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 미국 국채가 좀 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재미없네. 10년물, 30년물 해봤자 2%, 3%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다시 또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투자로서 충분히 그거보다 훨씬 더 몇 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점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속히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도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 금리가 좀 빠져줘야지 증시 이 투자 심리도 활력도 되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속보가 또 들어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죠. 스노우플레이크가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6%, 7% 급등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오늘의 특징주를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이거를 쓰면은
초능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랑 관련된 내용이죠? 네, 구글이 네. 바로 삼성과 손을 잡았다 이건데요. 예. 그 안경, 스마트 안경이죠. 그래서 스마트 안경을 쓰면은 거의 초능력을 얻는다라는 말들이 계속 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지금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보통 이제 안경은 실시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국에 들어오기 전에 예. 봤던 것들 여기 뭐 엘리베이터라던가 그런 거기서 봤던 앞에서 봤던 것들이 여기 앞에 이 안경 여기에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오늘 뭐 날씨라던가 아니면은 특히 뭐 지도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방송이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지도 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앞서서 봤던 뭐 새를 봤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새가 또 볼 수 예. 있는 어떤 새였는지 또 감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기억하고 또 쓸모없는 것들, 또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삭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지나치기 쉽고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런 것들까지 만약에 나는 사소해서 까먹었지만 이 안경이 구글의 안경이 바로 나의 기억을 보완해준다. 예. 제가 뭐 5분 전에 봤던 것들, 까먹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굉장히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구글이 이제 스마트 시대를 열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요, 굉장히 지금 기억 저장 장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인상이 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올랐어요. 그래서 네, 유일하게 뭐 네.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뭐 이런 점들도 있고 또 삼성전자와 또 협약을 했다는 점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AI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제 AI 비서 제미나이의 이런 월간 활성 사용자가 4억 명을 넘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이 깊죠. 그동안에 이제 AI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챗 GPT라던가 이런 오픈 AI 쪽이 강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구글도 제미나이 쪽으로 예전에 3억 5천만 명이었는데 5천만 명 늘어나 4억 명을 넘었다라는 거는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AI 모드를 미국 사용자 전체로 확대하면서 굉장히 또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 뭐 미국 전역에 뭐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A 뭐 이렇게 보시면은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예. 그래서 좀 차트도 보시면은 오늘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또 특히 그 기술주들이 안 좋았거든요. 기술주들이 또 뭐 반도체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미국이 지금 미국 정부가 자꾸 중국에 그 네, 판매하는 그렇죠. 거 반도체 그걸 통제하잖아요. 통제하는 걸 풀어달라고 엔비디아 젠슨 왕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오늘 또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엔비디아도 좀 많이 눌리고 했는데 유일하게 또 기술주 중에서 알파벳, 이 A 이렇게 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장중에 5%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다라는 시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그래도 좀 주도주로 자리 잡은 예. 기술주다 보니까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알파벳 꼽아주셨고요. 자,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테슬라, 어제 머스크의 발언들이 속보로 계속 나왔었는데 좀 재밌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5년 뒤에도 내가 CEO가 될 것이다. 자, 테슬라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머스크가 또 집을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항상 이 투자자들은 항상 좀 조바심을 갖고 있는 게 머스크가 이러다 떠나면 어떨까? 그렇죠. 예, 머스크가 또 워낙에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고 예. 굉장히 또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도 뭐 XAI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네, 그렇고 스페이스X. 많으니까요, 회사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정치에 또 도전했듯이 네.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하면은 정치에 도전하면서 이미지가 좀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또 만약에 또 정치 말고 뭐 갑자기 다른 분야에 또 도전하겠다. 예. 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술에 도전하겠다 이러면은 감성이 난감하거든요. 뭐 주주들은. 주주 입장에서는 네. 제발 테슬라에만 붙어 있어. 네, 달라. 그래서 예, 그런 거. 확실히 그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5년간은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은 예.
CEO로 남아 있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경영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까지 보면은 좀 안정적인 주가 수준이 나타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정치 쪽에서 이제 경제 경영 쪽으로 좀 복귀를 합니다. 네, 예. 그런 점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 지금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좀 여기 여건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린 거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테슬라는 그래도 상승 탄력에 대한 여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D-웨이브 퀀텀 요즘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3일 연속 급등하다가 오늘은 뭐 장이 전체적으로 빠진 것도 있고 오늘은 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양자 컴퓨팅 기업 이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 찾아볼 수 있죠? 네, 차세대 양자 컴퓨터 시스템인 어드밴티지 2를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측면, 뭐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이제 기업 좀 살아나는 흐름. 뭐 오늘은 좀 빠졌지만 최근에 좀 살아나는 이런 양상이 좀 긍정적이다. 예. 기술주들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막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종목은 그래도 이런 측면으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들이 좀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차트를 좀 보시면은 좀 긍정적인 상황들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어제까지 했고 간밤 사이에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17.79달러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좀 기록하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 뭐 5일선, 11선 이상 좀 살아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 좀 보실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하면은 이제 한 종목만 보기는 좀 그렇고 아이온큐도 좀 보시면은 아이온큐가 사실 이쪽에서 대장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아이온큐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어요. 살살 하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바닥에서 워낙 또 네.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아이온큐가 이제 실적 부문은 가장 낮습니다. 이런 그렇죠. 예. 전체적인 양자 컴퓨터 중에서 그래서 매출도 뭐 전년 대비 90% 오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모멘텀 투자로 예. 빠르게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D-웨이브 퀀텀 그리고 다만 이제 D-웨이브 퀀텀은 좀 이런 리스크는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선을 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좀 끊고 가시고 예. 아이온큐가 그래도 이쪽에서는 좀 대장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장 관심주를 하나 꼽아볼 텐데 관심주, 탑픽주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시죠? 저는 월마트 예. 좀 보겠습니다. 월마트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약간 안 좋아지긴 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자, 그렇지만 전 전반적으로 이제 월마트의 좀 가치, 예. 이런 좀 장기적인 가치를 좀 믿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1분기 매출이 좀 약간 예상을 하회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라던가 이런 정책 때문에 좀 피해를 보긴 했죠. 뭐 사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 외국에서 네. 사들이는 것들 좀 안 좋아졌고 뭐 다양성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계속 공격한다라는 측면은 소비자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이런 것들을 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아져도 밥을 안 먹는다거나 뭐 음식을 안 먹는다거나 그렇죠. 뭐 음료수를 안 먹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소비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떨어지다가도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는 다른 오히려 기술주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네. 그냥 낙오가 되면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월마트는 결국 끝까지 네. 살아남는 기업이다. 네, 원래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보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방 경직성을 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네. 봐서 이러한 좀 위기를 좀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100 아래에 있는 월마트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고 싸다라고 생각돼서 $100 아래에서는 좀 매집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월마트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비판, 저격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한번 출렁이긴 했었죠. 그래도 뭐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